매년 한국인 관광객 80만 명이 찾는 인기 여행지 필리핀. 지난해 9월 필리핀 여행을 떠난 올해 32살인 홍석동 씨도 남들처럼 평범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았대. 그래서 술을 먹다 하룻밤을 같이 잤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미성년자라면서 그 부모하고 뭐 여럿이 쫓아와갖고 합의를 보자고 한대. 그래서 1,000만 원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석동 씨에게 보낸 돈을 찾은 건 필리핀 연쇄 납치단의 막내 뚱이. 안양의 한 사설 환전소에 이들 납치단은 5년 전 안양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세용, 김종석, 김성군 3인조 강도 살인범으로 필리핀 마닐라 세부 등지에서 최소 4년간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버젓이 납치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 거니 1,000만 원 준비해서 모두 달러로 준비하세요. 달러.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어디로 오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장난친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을 잃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로 보여요? 간시 하나는 입금 안 되면은 이 거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도 10여 명.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풀려났지만 석동 씨는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납치단의 서열 3위인 김성군과 뚱이로 불리는 막내 김원빈이 체포됐지만 이들은 석동 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공무원가요? 부장님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민감한 사안인데. 저는 항상 총각도 있는데. 저도 답답해요. 저도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죠. 납치단의 리더인 최세용과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김종석이 검거돼야만 석동 씨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지난 10월 초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년 전 경기도 안양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수배자가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지 나흘 만에 유치장 안에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필리핀 현지 경찰청으로 끌려오는 김종석. 하지만 그것이 납치 실종자 가족이 애타게 기다렸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석동 씨의 생사를 빌미로 수차례 가족을 협박했던 납치단의 행동대장 김종석. 그는 2010년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탈옥하고 이후로도 수십 건의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체포된 지 3일 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무엇보다 그가 납치 실종자 홍석동 씨의 행방에 대해 단서를 남겨놓은 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김종석에게 납치됐다가 사라진 건 석동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마닐라로 휴가를 떠났다는 윤철한 씨도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나마 홍석동 씨는 그 은행 CCTV라도 있지. 저희는 너무 사건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CCTV에 그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해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소량까지 달았던 윤 씨. 성실한 아들이자 자상한 오빠였지만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영사관이 제일 먼저 대답을 했던 게 도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 싫어서 그냥 이게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알고 며칠 기다려봐라. 그게 끝이었어요. 무관심한 대사관과 경찰 대신 필리핀 현지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가족들. 그런데 지난 8월 잠금해제 2020에서 만났던 피해자 박영수 씨가 뜻밖의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흉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쳐갔기 때문에 옷이 타버렸어요. 박 씨는 납치 당시 총으로 위협하는 김종석, 김성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발 사고가 있었고 김성군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증거 인멸을 위해 김성군의 피가 묻은 박 씨의 옷을 벗기고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입혀줬다는 김종석.
윤철한 씨의 가족들은 그 옷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오빠 옷이 이런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빠가 원래 약간 이런 브랜드를 또 네, 입으셨나요? 그렇죠. 네. 동생이죠. 윤철한 씨가 입었던 옷과 김종석의 옷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네. 지난 10월 중순 중국에 거주 중이라는 또 다른 납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납치당했을 때 충격적인 영상을 목격했다는 이 씨. 뚱이가 저를 지키면서 봤던 걔는 하루 종일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니 보기와 같은 걸로 파일에 사진들이 쭉 보이는 거죠. 조그맣게. 피해 여성의 얼굴이 나오고, 예. 남자는 뒷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안 보여요. 이게 최세용, 김종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는 이게 한국 여자구나라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이 씨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최세용 일당에게 납치당한 여성 피해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지난 방송 취재 과정에서 김종석의 현지처 마데레 집에서 여러 개의 여행 가방과 수십 벌에 달하는 여자 옷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음란 동영상을 찍어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납치당한 건 2년 전인 2010년 9월 5일. 윤철한 씨는 일주일 전인 8월 30일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전이라고 했나? 그런 스타일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종석이가 군발이를 하나 죽여서 지금 쟤를 빨리 어디 멀리 보내야 돼. 그래서 어찌됐건 종석이가 사고를 쳐서 나한테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고, 불과 며칠 전에 윤철한 씨하고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고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아직까지 김종석이 필리핀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대상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 행적을 고려해봤을 때 윤철한 씨는 물론 홍석동 씨 역시 무사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10월 8일 하루 사이 김종석의 체포와 자살 소식을 접한 석동 씨 어머니는 일주일 뒤 또다시 필리핀행을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1년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더 절망이 된다고 할까? 희망보다는 절망 쪽이 더 가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쉬움만 남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찾을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기에 살면서 다 뒤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필리핀에선 일명 납치 산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납치 범죄가 빈번합니다. AKG는 납치 범죄만 전담하는 필리핀 경찰 수사기관. 어렵게 김종석 검거를 담당했던 현지 경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고 보고 싶고요. 애들에 웃어도 보고 목마도 태워주고 싶고. 제작진은 김종석이 머물렀다는 유치장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2평 남짓한 유치장. 2개의 간이 침대 위로 천장에 달려있는 철조망이 눈에 띕니다. 김종석은 면도칼로 먼저 손목을 긋고 이 철조망에 가방끈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How did he get involved? Something sharp? Okay, cutting his bed. What kind of it's a shave. Shave, yeah, he was asking for by razor. Shave is 그게 이거예요. So how did he get involved? Something sharp? Okay, cutting his bed. What kind of it's a shave. Shave, yeah, he was asking for by razor. Shave is 그게 이거예요. 현지 경찰은 이른 새벽 시간이라 경비가 잠이 들어 김종석의 자살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No guard. There's a guard. But it's early in the morning. Very early morning, so the guard also sleeps. Sleep. Yes. It's
국내에서 사람을 살해해 도주하고 필리핀에서 수십 건의 납치 행각을 벌인 중범죄자를 허술하게 관리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필리핀 경찰이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망연자실한 석동 씨 어머니에게 현지 경찰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한글말로 빼곡하게 쓰여 있는 김종석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마누라, 고맙고 사랑하오.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모두가 마누라 덕분이라 생각하오. 얼굴도 보지 못한 막내 주얼리, 사랑한다. 분유도 사주지 못하고 기저귀도 사주지 못했구나. 세상에 나왔으니 잘 크기 바란다. 제작진이 단독 입수한 이 10장 분량의 유서에서 납치범 김종석은 현지처 아들과 세 자녀를 두고 떠나는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사라진 아들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김종석이 일반 사람과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살하기 2달 전에 작성된 김종석의 유서. 김종석은 유서 첫 대목에서 납치단의 두목이었던 최세용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처음 외국을 알게 해준 세용. 남들은 우리에게 아주 험한 욕을 해도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글쎄 상당히 사이코패스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잣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규범이나 뭐 또는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전문가가 주목한 건 유서에 드러난 그의 가정사가 매우 불우했다는 점. 소년원 시절을 포함해 10년이 넘도록 교도소 생활을 한 김종석에게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죄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가정사 자체가 아버지도 자살을 했고 큰형도 자살을 했고 그런 어떤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무엇인가를 달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종말을 그런 식으로 끝을 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석동 씨 어머니는 김종석의 자살 소식에 원통하고 분할 뿐입니다. 저놈만 잡으면 뭔가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잡았다고 해서 내가 진짜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잤어. 설레이고 도대체 저놈 입에서 뭔 말이 나올까? 죽였다고 나올까? 살아있다고 나올까? 그랬는데 그 마음도 안 헤아려주고 그냥 저만 펴주면 되니요? 이제 석동 씨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첫째, 제3국으로 도주 중인 납치단의 리더 최세용을 잡거나 둘째, 세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곤과 국내에서 10년형을 받은 김원빈을 다시 만나 설득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종석의 현지처 마들을 만나는 것도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마들도 그때 당시 임산부였어요. 임산부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김성근의 그 내연 그 처인 그 한모 씨 같이 옆에 서가지고 자기 오도록 순천함 여기다 타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유인을 했고 또 납치 장소에 끌고 가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감시를 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지난 방송 때 제작진과 만난 마델은 끝까지 자신이 김종석과 관계없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have my word. Okay. You do your job. If you see Kim Jong-suk, okay, do your job. I don't care. Just I want, please. 하지만 그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마델은 마지막 납치 피해자 박 씨가 김종석과 김성곤에게 저항하다가 총이 발사됐을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아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반항을 하니까 죽이려고. 근데 그 마들이란 분이 임산부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장난 아니에요. 김종석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세 사람을 보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마들 입에서 나왔어요. 제일 많이 돈이 나왔던 게 우리은행 직원이래요. 김송건에 처 한순진은 그 증거라며 제작진에게 녹음 파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마델이 최세용과 한국인은행원을 납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워킹은행, 코리아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초입 레드 비즈니스. 네, 3타임. 굿. 3타임.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우리은행과 관계된 누군가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인사부에 통화를 했었어요. 저희가 인사상 이제 퇴직 사유 중에 이제 뭐 실종으로 인한 뭐 퇴직 뭐 그런 건 별도로 기록을 안 해놓는데요. 한순진은 경찰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 경찰에서는 전혀 연락이 안 갔나요? 경찰에서 문의 온 거 없었다라고 하던데요. 마델은 아직까지 자유의 몸입니다. 마지막 납치 피해자 박 씨가 고소했지만 필리핀 법원의 정식 체포 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마델의 집이 있어야 할 장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가 뒤끝이고. 지난 7월 중순 제작진이 다녀간 후 마델 가족은 이사를 떠나고 집은 허물어진 듯 쓰레기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다행히 현지 경찰을 통해 마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설득 끝에 어머니만은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마델. 제작진은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한 여성이 낯이 익습니다. 작은 키에 마른 체구. 분명 지난번에 만났던 마델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내 사라진 마델의 어머니. 석동 씨 어머니는 4시간이나 기다렸지만 마델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델의 전화기는 꺼졌고 뒤늦게 낯선 번호의 누군가가 마델을 보낼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경찰 역시 방송 이후 마델의 집을 찾아갔지만 마델은 이미 이사가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치킨은 하나도 없고 방 안에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 이사하고 나면은 뭐 바닥에 떨어진 잔류물 이게 몇 점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여행 가방과 옷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 경찰은 다만 휴대전화 유심칩 몇 개와 피 묻은 옷들을 발견해 국가수에 감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그 마델도 이 사건과 이 사건과 거의 그 공범으로 거의가 이제는 누구를 확정을 해가지고 현재 마델이 그 범행에 개입됐다는 내용을 그 진술을 받아가지고 현재 인터폴 통해가지고 전달됐고 인터폴에서는 필리핀에 아마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델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석동 씨 어머니는 김종석의 시신이라도 확인해봐야겠다며 제작진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석의 시신은 필리핀 국가수의 부검을 마치고 이미 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 필리핀의 더운 날씨 탓에 포르말린 같은 방부제로 이미 염처리가 된 김종석의 시신. 짙은 화장에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고 누워있는 모습이 수많은 범죄 행각을 저지른 흉악범의 최후라고 보기엔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석동 씨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죽은 김종석은 말이 없고 석동 씨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지만 모두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